그 지난주에 얘기한 바와 같이 그쵸. 추가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스몰캡 종목으로 해서 2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작지만 강소기업으로 꼽히는 각각의 네. 종목군을 한번 보고 차트와 함께 그 시세가 어떻게 줄 것인지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제넥신입니다. 면역 항암제의 굉장한 그 종목으로 한번 차트와 함께 보시면 최근에 네. 제약바이오 시세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 내용 이슈로 보시면 좋을 만한 부분이 이제 그 미국의 바이오 기업인 레졸루트의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이제 이걸 한독과 함께 취득을 했는데 네. 그 레졸루트의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될 만한데요. 고인슐린증 치료제 항체 신약,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 그리고 지속성 인슐린 쪽에서 조금 이슈가 있는 그렇네요. 종목을 좀 지분을 취득하면서 좀 파이프라인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와 이제 병용 투여로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어떻게 보면 제넥신의 기존의 주가적인 흐름에서 좀 크게 반등을 못 시키는 그쵸. 이런 좀 이슈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제넥신의 그런 부분이 앞으로 상승할 국면에서 조금 더 시세를 줄 거라는 전망도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GX17이라는 내용을 주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파맵신입니다. 파맵신도 파맵신도 이제 유진산 대표님의 말씀을 잘 봤는데 네. 파맵신의 가장 큰 이슈 중에 좋은 점의 하나는 국내 최초 항체 신약 글로벌 임상 개발 업체입니다. 네. 해외 그 가장 유수 업체 중에 하나인 머크와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서 키트루다, 그다음에 타니비루맵의 병용요법으로 임상 개발 중인 내용으로 혁신 신약으로 하면 국내 대표 업체로 손꼽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항체 신약, 항체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으로 이제 이중 항체와 다중 표적 항체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제 그 유진산 대표님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이제 타니비루맵에 대한 이슈 네. 그 문제 그 내용을 좀 많이 설파를 하였습니다. 내용인즉슨 타사 그냥 경쟁사들이나 해외 유수 업체들의 그런 그 비슷한 그 제약 바이오 물질 중에서 네. 타니비루맵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 부작용에 대한 그레이드 수준이 굉장히 낮고 말씀하시기로는 1, 2등급의 그레이드 1, 2 정도의 네네네. 그 부작용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타 제품에 대한 부작용이 어떻게 보면 이슈가 뭐 고혈압, 그다음에 폐나 위 등의 천공, 체내 과출혈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타니비루맵을 쓰면 이러한 부작용이 없다고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굉장히 그게 좀 그 수준이 줄어들겠죠. 낮다는 네. 부분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ABL 바이오입니다.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흐름도 좋고요. 네. 시세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1조 4천억 원, 거의 1조 5천억 원 전까지 보여주면서 이제 시세를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ABL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네. 이중 항체에 대한 부분과 이제 파킨스병에 대한 효능. 네, 그리고 맞습니다. 특히 면역 항암제나 파킨스병 치료제 ADC라고 하죠. 약물 접합제라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약물 접합제 ADC라고 하는데 안티바디 드러그 컨지게이트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서 항체와 이제 약물 결합해서 이런 계통에서 면역 계통에 작용하는 약으로 몸에 형성되는 항체에 약을 부착시켜서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굉장히 좀 고난이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기억이 남는 게 이제 6월에 네. 에스코라고 굉장히 좀 그 큰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는 말씀이 한번 있으셨고요. 네. ADC 그 약물 접합제에 대해서는 레고캥 바이오와 공동 개발한 부분, 레고캥 바이오의 기술력을 좀 칭찬해 주시는 게 인상적이었고요. 예를 들어 A와 B에 대해서 그 약을 두 개를 따로 치는 것보다 이중 항체를 통해서 한꺼번에 치는 게 훨씬 더 약효가 좋다는 말씀을 좀 주시면서 이런 부분과 함께 조금 기업에 대한 애로점도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네. 기초에서 미국 임상 1상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 10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혹시나 파이프라인이 10개면 1,000억이 들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일수록 굉장히 리스크를 갖고 있는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특히 그래서 이러한 재정적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글로벌 파트너사와 같이 진행한다는 네. 게 이슈적으로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틸렉스입니다. 유틸렉스도 네. 함께 차트와 함께 보시면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추세가 좀 차트로는 추세 이탈이 조금 보여지지만 아직까지도 기술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그쵸. 없다고 보고요. 네. 유틸렉스의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기술 플랫폼에 집중하는 기업입니다. T세포 치료제, 면역 관문 활성제, CAR-T라고 불리우는 네. 케미컬 안티젠 리셉터 T셀. 이게 이제 바이로메드까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제 네네. 유틸렉스 이런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양한 T세포를 항체 유전자인 바이러스 벡터를 통해서 전달한 융합 기술로 이제 기존 항암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투약해야 된다는 이슈가 있지만 요 유틸렉스의 기술은 이제 한 번 투약을 하면 이제 계속해서 투여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네. 장점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환자의 면역 세포에서 이런 내용을 꺼내서 활성화하고 증식하는 부분에서 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통해서 암세포와 특이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조작을 하고 다시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주셨을 때 좀 암세포에 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쵸. 암세포가 굉장히 스마트하기 때문에 자신을 공격하는 친구에게 그 가짜 정보를 전달을 네. 한다고 합니다. 이 가짜 정보를 전달해서 자기가 친구인 척하면서 증식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가짜 정보를 차단하는 그 면역관문 억제제라는 부분이 암세포가 표시하는 가짜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네. 이런 것들과 함께 기존 항암제와 같이 투약을 하면 극대화되는 네. 부분, 효율성이 개선되는 부분을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주셨고요. 거기에 면역관문 활성제와 뭐 T세포 치료제, 칼티 세포 치료제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말씀을 주셨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